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크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일까요? 운이 없어서일까요? 사람이 나빠서일까요? 사실은요, 대부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나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람의 인연을 끊고 가정을 흔들고 평생의 후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에 담긴 말에 관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옛날 전설 속 이야기 하나를 함께 엮어서 길게 깊게 마음에 남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꾼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이 말이 참 무섭죠. 칼은 보이면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웃으면서도 사람을 베고 농담처럼 던졌는데도 마음 깊은 곳을 찌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말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처음부터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빠르게 끝나는 영상이 아닙니다. 조용히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전에 했던 말 하나가 떠오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아프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은 말로 살아가고 말로 상처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갈천사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마음과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마을에 조용히 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마을에서 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저 사람은 말이 너무 없다.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더 무섭다. 사람들은 그 남자가 조용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람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은 말로 바뀝니다. 그 말은 소문이 되고 소문은 사람을 죽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재앙은 입에서 나오고 병은 입에서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입은 단순히 먹는 입이 아니라 말하는 입입니다. 재앙은 대부분 내가 한 말에서 나오고 병은 대부분 내가 먹은 것에서 들어온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이 말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먹는 건 조심합니다. 상한 음식은 피하고 너무 짠 건 줄이고 기름진 건 덜 먹으려 합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뱉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도 우리는 말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 조용한 남자에 대한 소문이 어느 날 크게 번졌습니다. 저 남자 밤마다 산에 올라간대. 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온대. 사람을 홀린다는 소문도 있어. 그 소문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누군가가 확실히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시작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카더라입니다. 근거 없는 말, 그럴듯한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그 말이 한 사람을 평생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사에서, 친구 모임에서, 동네에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히 돌기 시작합니다. 걔가 뭐 어쩌고 저쩌고. 들었어? 그 사람이.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내 말이 말이 끄는 수레로도 되돌릴 수 없다. 이 말은 정말 유명하죠. 말은 사과하면 끝날 것 같지만 사과해도 이미 상처는 남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소문이 커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 조용한 남자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에 나가도 사람들이 피했고 물을 길러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이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사람들은 당황했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말로 변했습니다. 혹시 그 조용한 남자 아니야? 그 사람 수상했잖아. 원래 말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대부분 약하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말이 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였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짜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명심보감에는 남을 헐뜯는 말에 대해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 허물이 결국 너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남을 헐뜯는 말은 잠깐은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입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인격을 깎아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습관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헐뜯는 사람은 언젠가 나도 헐뜯을 거라는 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산과 들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조용한 남자 집부터 뒤져야 한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맞아.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 남자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남자가 범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증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만드는 건 대부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건 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의 말이 죽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재미로, 혹은 불안해서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을 끝장내기도 합니다. 명심보감 말은 사람의 얼굴이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을 통해 드러난다. 사람은 겉모습보다 말에서 본성이 나옵니다. 말이 따뜻하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말이 날카로우면 마음도 날카로운 사람이고, 말이 늘 남을 깎아내리면 그 사람은 속이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가족끼리 싸울 때, 부부끼리 싸울 때, 친구랑 틀어질 때, 직장에서 사람 관계가 깨질 때, 처음부터 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부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너는 맨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뭘 하겠냐. 됐고, 그냥 하지 마. 이 말들이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명심보감은 특히 분노할 때의 말을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노여움이 일어나면 입을 닫아라.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 뱉는 말은 대부분 진심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리고 그 독은 상대에게도 들어가지만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자, 전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조용한 남자의 집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뚜껑을 열고, 창고를 열고, 방바닥을 들추고, 심지어는 그 남자의 몸까지 잡아 끌었습니다. 그 남자는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아이를 해친 적이 없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았을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말로 결론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은 소문과 험담을 칼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봅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바람을 타고 천리를 간다. 소문은 한번 퍼지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대부분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가 더 빨리 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쁜 이야기를 더 자극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조용한 남자는 정말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죄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누가 말합니다.
저 사람 일 못해. 저 사람 성격 이상해. 저 사람 뒤에서 말 많아. 그 말이 쌓이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말대로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위축되고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고 더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죠. 꺼봐, 내가 말했잖아. 이게 인간 사회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남을 낮추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진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내가 잠깐 우월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인격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을 뒤지던 마을 사람들 중 한 노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죄를 만들고 있는 거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노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애가 사라졌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노인은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뜻의 말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이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다. 여러분, 이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가진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듣기보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나는 뭘 잘못했냐? 그런데 명심보감은 이럴 때 우리에게 말을 아끼라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더 많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더 비웃습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만 더 찢어집니다. 명심보감은 말보다 행동을 강조합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행동은 어렵다. 그래서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 조용한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증명하겠다. 그는 아이를 찾기 위해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또 말했습니다. 봐라, 역시 산으로 간다. 뭔가 숨기니까 도망가는 거다. 여러분, 이게 또 말입니다. 사람은 상대가 뭘 해도 자기 결론대로 해석합니다. 명심보감은 사람의 심리를 아주 정확히 꿰뚫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세상이 삐뚤게 보인다. 이 말은 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삐뚤면 말도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삐뚤어진 말이 또 다른 사람을 삐뚤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설 이야기에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말이 화를 부르는 순간과 말이 복을 부르는 순간. 그 차이는 정말 아주 작은 데서 갈립니다. 갈천사 전설 8-산으로 올라간 남자. 조용한 남자는 아무도 없는 새벽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겁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찾겠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억울하다고 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 명심보감 조용한 사람이 강하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큰일을 이루는 사람은 말이 적고 마음이 깊다. 말이 적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산을 오르던 남자는 어딘가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렸습니다. 흐흑 엄마. 남자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산속 깊은 곳, 바위 틈 사이에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했고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왔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남자의 말입니다. 그는 아이에게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왔다. 짧지만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공포를 멈추게 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추운 겨울에도 사람을 따뜻하게 한다. 맞습니다. 사람은 밥으로도 살지만 말로도 삽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남자는 아이를 업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산길은 험했고 남자의 다리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며 주변이 싸늘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천사가 등장합니다. 남자가 산길을 내려오는데 어느 순간 길목에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이 안 되는 모습. 남자는 아이를 더 꼭 업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가면 너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갈천사 전설의 핵심 장면입니다.
전설에서 말하는 갈천사는 사람의 목숨을 거두러 오는 존재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지만 갈천사는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말로 살아왔는지 그걸 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천사 이야기는 결국 말과 마음의 기록 이야기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땅은 사람의 행동을 본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 운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운명은 내 말과 마음을 보고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갈천사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마을 사람들은 너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을 미워하지 않느냐?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워하면 내 마음이 먼저 썩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전설의 핵심입니다. 명심보감은 미움을 경고합니다. 남을 미워하면 그 독이 먼저 내 마음을 태운다. 사람은 남을 미워하면 상대가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움이 섞인 말은 결국 나를 태웁니다. 갈천사는 남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남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두고 봐라. 너희들 내가 꼭 복수한다. 나 억울한 거 밝혀서 너희들 다 망하게 한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다릅니다. 나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게 바로 명심보감이 말하는 큰 사람의 말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군자는 말이 부드럽고 마음이 단단하다. 말이 부드럽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갈천사는 잠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 순간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갈천사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의 말로 죽지 않았다. 그러니 하늘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갈천사는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한다. 너는 약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선택합니다. 칼 같은 말을 할 것인가? 약 같은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뿌린 대로 거둔다.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인연을 거두고 나쁜 말을 뿌리면 나쁜 인연을 거둡니다. 남자는 아이를 얻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아이를 데려왔다. 아이를 살렸다. 그 순간 사람들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했던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자에게 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를 의심했다. 미안하다. 그때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용서에 관한 말도 있습니다. 용서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용서는 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말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세 가지 습관. 말 때문에 인생이 살아나는 세 가지 습관. 갈천사 전설 결말의 마지막 여운. 여러분, 말은 무섭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흉터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흉터는 칼자국보다 더 오래 갑니다. 오늘은 명심보감과 갈천사 전설을 통해 그 사실을 길게 깊게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명심보감이 말하는 말조심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내 말이 말이 끄는 수레로도 되돌릴 수 없다. 여러분, 말은 취소 버튼이 없습니다. 우리는 카톡을 보내고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삭제가 안 됩니다. 상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평생 기억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넌 왜 그렇게 못하냐? 너는 안 된다. 너는 진짜 별로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 말들은 상대가 던지고 잊었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평생 들고 갑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분노할 때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분노의 말은 대부분 진심이 아니라 독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는 사람이 가장 약해집니다. 약해진 상태에서 하는 말은 상대를 찌르고 나도 찌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실전입니다. 화가 나면 말을 하기 전에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숨을 한번 길게 쉰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를 인정한다. 10초만 기다린다. 이 10초가 인생을 바꿉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 허물이 결국 너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남의 흉을 보는 말은 진짜 달콤합니다. 특히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더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은 독입니다. 남의 흉을 보는 말이 습관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압니다. 저 사람은 언젠가 내 흉도 볼 사람이다. 자, 여기서
말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대표적인 습관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더라. 들었어? 내가 확실히 아는데. 이런 말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니어도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너는 맨날 그래.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 말은 상대를 고치지 않습니다. 상대를 부숩니다. 야, 농담이야, 농담. 그걸 가지고 왜 그래? 여러분, 농담은 상대가 웃을 때 농담입니다. 상대가 상처받으면 그건 농담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로 평가받습니다. 이제 반대로 말 때문에 인생이 살아나는 습관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칭찬으로 자랍니다. 칭찬은 상대를 망치지 않습니다. 상대를 살립니다. 수고했어. 고생했어.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 말 한마디가 가족을 살리고 관계를 살립니다. 명심보감은 사과를 약함이라 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강함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말이 인생의 전쟁을 끝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승리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맞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후회도 많습니다. 자, 이제 갈천사 전설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이를 살리고 돌아온 남자에게 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자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억울했고 괴로웠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 죽지 않았고 아이에게 따뜻한 말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날 밤 남자가 잠들기 직전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들리는 목소리. 너는 오늘 사람의 말로 죽지 않았다. 남자는 놀라 밖을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갈천사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고 갔다는 것을. 바람 속에서 이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운명이 조심해준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깊습니다. 우리가 남을 찌르는 말을 하지 않으면 세상도 우리를 찌르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명심보감의 이 뜻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을 지키면 몸이 편하고 마음을 지키면 인생이 편하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 때문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안 했어도, 그 말만 조금만 부드럽게 했어도
그 말만 참았어도 그런데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평생 기억나는 말 하나씩 적어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명심보감과 전설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에 남는 깊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